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평범하게 적혔을 뿐. 세상이 적어준 기록엔 담겨있지 않은 온전한 나의 기록을 도란도란 나누는 시간, 도란도란 생활기록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도란도란 생활기록뷰 뷰어 박다영입니다. 최병국입니다. 네. 오늘 또 진부한 날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오늘은 너무 네. 특별하지 않나요? 오랜만에 너무, 해가 떠가지고 진짜 맞습니다. 너무 진부한 좋더라고요. 날씨 얘기지만 정말 저희에겐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일요일인데 그리고 낮에 또 녹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오늘 일자가 8월 16일인데 진짜 8월 내내 비 왔잖아요. 진짜 정말 어제까지 말복인 어제까지. 그니까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대같이 쏟아지다가 그니까. 장마가 끝이 나고 드디어 끝이 났다. 그니까요. 드디어 맑은 하늘. 오늘 아침에 제가 한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달리긴 했는데 정말 구름이 대단하세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했는데 아침에 나와서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창문으로 이제 해가 딱 뜨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맞아. 진짜 이 정도 오늘도 사실상 그렇게 엄청 막 화창한 날씨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쵸. 이 정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냥 기분 자체가 좀 달라지잖아요. 느낌이. 일단 비가 땅에 젖어 있지 않고 비가 오지 않고 내가 우산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 습하긴 하지만 견뎌줄 만해. 너무 이 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조금 이제 비가 오는 건 좋은데 좀 맞아요. 이제 더위를 식혀줄 정도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수많은 또 피해들과 그리고 또 코로나도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햇빛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함께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아무쪼록 아직은 많은 건강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운을 빌어보면서 오늘도 28번째 도란도란 생활기록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평소에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분들을 초대해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분의 가치관과 취향, 감정 같은 부분들에 초점을 좀 맞춰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만든 프로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받아봤던 생활기록부를 저희만의 양식으로 새롭게 구성을 했고요. 그 생활기록부를 채워가면서 게스트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프로그램 소개는 1화 소개방송에서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게스트분을 모시고 인사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게스트분의 목소리로 직접 자기소개 썰을 들으면서 게스트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보람입니다. 저는 저의 좌우명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중 제가 가장 바로 민감한 건 바로 식사 시간인데요. 저는 식사 시간이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그 순간 먹고 싶은 게 바로 딱 떠오르고 그걸 먹어야만 합니다.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화가 나고 급격히 우울해집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또는 지인들과 밥을 먹을 때면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저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면 늘 제게 먼저 물어본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기분이 우울하거나 안 좋다가도 맛난 음식을 먹고 나면 금방 밝고 활기차게 돌아온답니다. 장보람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어하시고 너무 부끄러워하셔서 뭔가 괜히 뿌듯하네요. 뭔가. 언니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혀 이렇지 않으셨거든요. 신나게 마이크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셨고요. 언니 너무 귀엽고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요. 네, 그럼요. 또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네, 저희 또 보람 씨는 제가 오늘 또 초대를 드렸는데요. 보람 씨와는 또 굉장히 깊은 인연으로 저희가 어떤 전우애를 가지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한 1년 전쯤에 어떤 이제 카페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든 와중에 저에게 한 줄기 햇살과 같은 저에게 정말 유일하게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어떤 그런 햇살 같은 존재였어요. 저에게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그때도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관련해서도 막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다양한 어떤 영역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언니랑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면서도 언니를 언젠가 꼭 초대를 해서 그때 우리 대화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내가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늘에서야
예, 오늘에서야 언니를 모시게 되었네요. 아, 그니까요. 네,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 분인데 오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수줍어하셔서 당황스럽네요. 너무 다른 아까 이러지 않으셨죠? 진짜 아까 안 이러셨잖아요. 저도 이런 제가 싫은데 네. 뭐가 계속 본인 낯설게 만드나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 공간의 모든 게 저를 굉장히 낯설게 만들고 아 진짜 불이라도 꺼드려야 돼요. 어떻게? 제가 빨리 편해지도록 노력해 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방금 저보로 나아진 네네. 것 같아요. 그래도 네네네. 다행입니다. 진짜. 어깨가 한껏 지금 어깨 들어서. 네. 조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금방 또 풀어질 거라고 저는 네, 그럼 확신합니다. 아까 저희 진짜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아. 너무 장난 아니에요. 알쓸신단 느낌으로 진짜 많은 대화를 느꼈어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맞아요. 약간 비하인드 솔로는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언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되게 방대한 지식과 그러니까요. 어떤 말이 그리고 굉장히 조리가 있어서 조금 말이 더 많아요. 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말이 많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아, 네, 굉장히 조리 필요한 있는 말들만 딱딱 하시는 맞아요. 느낌으로. 그 문장이 항상 완전한 문장으로 언니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니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로 제가 어떤 제 말의 어떤 문장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많은 연습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진심. 네. 이게 들으면서도. 왜냐면 그런 걸 계속 좋은 문장을 들으면 사람도 이렇게 자꾸 나에게도 이렇게 반영이 되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영어 회화하는 것도 비슷한 거. 맞아요. 맞아요. 항상 저희는 문장 구조와 어떤 한국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치. 자기 말이기 때문에 더 익숙해서 그냥 막 내뱉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형식에 맞지 않게. 그렇죠. 주어, 목적어 그런 게 다 없이 다 빠진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주로 말씀하셨죠. 손님들이었지만. 그치. 주어만 얘기하고. 커피. 아이스. 2잔이요. 목적어가 2잔 이런 거. 맞아요. 근데 목적어를 또 네.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어떻게 주문을 하시나요? 그렇게요. 그러니까요. 그게 항상 저의 큰 의문이었는데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도 네. 뭔가 위에 상사분들이 목적어 없이 그거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 깊게 뭘까 생각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제가 대답 먼저 그가 필요한 것을 제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셨구나. 네네네.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오늘 저희 이런 언니의 수려한 문장들을 전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기대해 어떤 주세요. 느낌인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자기소개 썰 좀 얘기해 보자면은 네. 굉장히 특이해요, 진짜.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진짜 눈물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셨다고 들었어요. 먹는 거를 잘 먹었을 때 먹고 나서 정말 제가 행복한 걸 먹었을 때 그때가 그게 다라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감과 그 만족감이.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해서 우신 적도 있어요, 진짜?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정말 식사 시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뭔가 케이크 먹고 싶다던가 뭐 갑자기 요새는 뭐 마라샹궈가 먹고 싶다던가. 정확한데? 네네.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딱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걸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막 새벽 막 3시, 4시 네네. 그때쯤. 배달도 안 되고 뭐 문도 다 닫고 이러면은 너무 억울하고. 근데 오히려 그때는 차라리 쉽게 포기하고 잠에 들면 되는데 더 답답할 때는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구할 수 없을 때. 환경은 되지만 뭐 네. 여건상 빵집이나 이렇게 문이 열었는데 내가 원하는 걸 거기서 팔지 않아. 아니면은 뭐 품절이 됐어. 그럴 때는 정말 막 눈물이 나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파리바게트에 되게 좋아하는 케이크 있는데 그게 가끔씩 되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하려고 제가 그 파리바게트를 한 10군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막 전화해서 물어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도 구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막 눈물을 제가 아니 그 정도면 누울만하다. 10군데 다녔으면. 그게 진짜 뭐였어요? 어떤 그 초코 케이크예요? 케이크인데 그냥 어떤 딱 종류가 아니에요. 그냥 이상하게 그게 되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단 게. 그치 파리바게트 느낌이 있어요. 또 네네네. 초콜릿이. 그래서 그게 먹고 싶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게 대체가 안 되는 상품이었어요? 대체가 안 되죠. 정말. 그 맛이니까. 뚜레쥬르는 비견도 안 될 그런 맛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다. 근데 언니가 맛에 되게 예민해요. 음. 민감해요. 향도 되게 잘 맡고 맛도 되게 잘 맡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둔하기 때문에 맛을 잘 몰라요. 저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맞아. 그래서 맛있고 맛없고 막 이런 예민하게 잘 못 느끼는데 언니는 또 그걸 느끼기 때문에 더 큰 행복과 더 큰 좌절이 오지 그렇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좌절. 정말. 맛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더 그랬겠네 진짜. 그리고 이제 뭔가를 메뉴를 제가 딱 생각이 나서 그걸 딱 먹으러 갔는데 어. 상상한 맛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그치, 먹었을 그치. 때.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저는 한 입 먹고 바로 진짜. 못 먹게 돼요. 진짜. 그거에 대한 욕구가 배신감이구나. 떨어져요. 네, 배신당한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다. 뭔가 속은 것 같아서 이렇게 내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언제쯤 알았어요? 아주 옛날부터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왜냐면 제 표정에서 다 드러나나 봐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뭐 먹을까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메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 이미 제가 먹고 싶은 게 딱 저도 모르게. 근데 저도 이게 왜 이러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미지로 떠오르나요? 그거라고 딱 그 음식이 생각이 나요. 끼니 때가 된다면? 끼니 때가 아닐 때도 그냥 먹고 먹자, 이렇게 먹고 하면. 싶어라고 했을 때 딱 그게 떠올라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좋다. 친구들끼리 근데 다 먹고 싶은 게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처음에는 얘기를 못 하죠. 왜냐면 그걸 먹어야 돼. 그래서 그쵸. 또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저 그런 말고도 거니까. 다른 사람도 그 순간에 먹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수 그치. 있는데 제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일단 들어요. 듣고 근데 그러다 보면 점점 메뉴가 추려지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제 표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 범주에 속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보통 이제 야 조용히 하고 일단 보람이 뭐 먹고 싶은지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보통 딱 그런 때가 되면은 메뉴가 여러 가지가 아니면 딱 하나가 나와요. 보통. 딱 하나가 나올 때도 있고 뭐 두세 가지가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한 가지죠. 그렇구나. 진짜 나 너무 좋아 이런 거. 근데 저랑 친구들이 굉장히 선택을 진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죠. 맞아. 뭐 먹을래? 맞아. 이거 가지고 몇 시간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게 아니면 이렇게 맞아.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 맞아. 저는 그게 반대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왜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본인이 알 수 없을까? 그냥 배는 고픈데 뭘 막 먹고 싶다는 건 아닌데 그치, 이런 뭐, 느낌. 먹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이것만 아니면 돼. 약간 이런 그치. 느낌. 매운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요즘 그럼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최애 음식이 어떤 거예요? 요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마라샹궈를 좀 매콤한 게 좀 땡기시는구나. 요즘에. 네네. 그런 것 근데 제가 같아요. 원래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그런 중국식 향신료 약간 마라 느낌을 좋아하시는구나. 네네네. 그거는 제가 잘 먹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떡볶이나 이런 매움은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잘 못 먹는데 중국식 향신료나 아니면 마라 그 맛은 제가 되게 잘 느끼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요즘 많이 하는데 일을 하고 나면 그렇게 뭔가 개운한 좀 자극적인 네, 느낌의 먹고 났을 때 뭘 먹었다 내가 오늘 맵고 짜고 단 거 그런 느낌. 맞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잘 버텼다 그런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어서 마라샹궈를 자주 먹고 있어요. 예전에 그럼 가족끼리 외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 메뉴 선택권은 거의 보람 씨가 갖고 있었나요? 그쵸. 진짜 대단하게 단호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되게. 그렇죠. 근데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저만 좀 메뉴를 잘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친오빠나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뭐 근처 가서 먹자 이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보통 가까운 데 가서 먹자 편하게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항상 먼저 어디 가서 뭐 먹자라고 얘기를 했던 진짜. 것 같아요. 너무 어릴 편하다, 때부터. 근데. 그니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럼 따라가 리더십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왜냐면 난 없어 모호하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이거 먹고 싶어 이러면 그치. 그래? 이제 정말 그게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그치. 그냥,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는 것처럼 이거 모든 의견이 다 상충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평화로운 그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는 이 행복감을 이거를 못 느낀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뭐 사람마다 이렇게 만족하는 거는 다 다르니까. 그치. 네. 혹시 지난주 저희 만났을 때도 언니는 마라샹궈가 먹고 싶었나요? 아니요. 그날은 제가 지난주에 다영 씨랑 다른 친구랑 이제 같이 술자리를 했었는데 그날은 다행히 제가 낮에
되게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날은 그냥 술만 마시면 되는 일회 거예요. 한정인가요? 하루 1회 한정? 그런 느낌. 그런 건 아닌데 그 다행히 다영 씨를 만났을 때 그렇게 배가 막 고픈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았던 충족돼 있는 상태여서 상태였구나. 네, 그날은 술로 채우면은 충분히 감당될 수 있는 다행이다. 정도였어요. 저희도 그때 바로 물어봤거든요. 언니 뭐 먹고 싶어? 그래서 언니가 오늘은 다 괜찮나 별로 배가 많이 안 고파서 주종은 그러니까 오늘은 맥주인 것 같아. 술도 약간 날에 따라 약간 그게 좀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뭐 소주가 땡기는 날도 있고 아니면은 근데 술은 약간 대부분 그런 분들 많지 않나요? 주종이 딱 그냥 그쵸. 날씨라던가 어떤 날은 막걸리 먹고 싶고. 그렇지. 주종의 메뉴를 정하죠. 맞아. 그치.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제 주종부터 그럼 정하자. 맥주 오케이. 그럼 언니 피맥이야 치맥이야.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좋네요. 다행이네요. 또 오늘도 굉장히 식사를 신경 썼거든요. 저희가 게스트분들을 모실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긴 하는데 또 이 자기소개서를 받고 나서 이거 좀 잘못하면 좀 그럴 수 있겠다.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가 오늘 뼈칼국수를 보람 씨께서 저희가 몇 가지 선택지를 드린 중에 뼈칼국수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장 자부심이 있어하는 음식이죠.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병국 씨께서 다영 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보니까 일요일 휴무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그래가지고 일단 혹시나 문을 열었을까봐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계속 칼국수를 검색했어요. 일단 칼국수를 골랐으니까 비슷한 거를 대접해야겠다는 느낌으로 망원 칼국수 합정해서 막 했는데 가고 있는데 다행히 휴일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자기소개서를 못 먹으면 화가 나고 눈물까지 난다고 했는데 제가 가슴을 오늘 쓸어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사히 잘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다른 날보다 좀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이 말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맛있다. 언니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둘이 같이 다행이다.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다행입니다. 아인슈페너도 괜찮으셨나요? 네네 괜찮았어요. 다행입니다. 진짜. 네네. 이 두 가지가 만족됐으니까 좀 행복한 느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다행이고요. 싶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그러면 진짜 이제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수많은 관객 속에 자신의 생활을 수미양가로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보람 씨가 평가하는 관계 속 본인의 성적을 쭉 들어보고 그 이후에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홀릭 장보람, 미, 그리고 도전 장보람, 수, 언어 장보람, 우, 마지막 여자 장보람. 미. 자, 하나하나 얘기 나눠볼까요? 네네. 자, 워커홀릭으로서는 미를 주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좀 미를 주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이 질문을 이제 다영 씨가 줬다는 거를 알고 네. 다영 씨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렇게 보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워커홀릭이 아니라 항상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과 남이 생각하는 타인이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제가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 고민해보면서 나는 워커홀릭이 아닌데 신기하게 항상 저에게 많은 일이 다가왔어요. 많은 일들이 저에게 항상 주어졌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학창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반장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뭐 반장을 해봤다던가 그런 것들. 네네네네.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할 때도 나는 그렇게 동아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친구를 따라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고 뭐 거기서 뭐 팀장을 맡았다던가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느낌이었구나. 네네. 그러니까 저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홀릭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따라 붙은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일들이. 맞아요. 맞아요. 일들이 언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영 쌤 보기에는 왜 워커홀릭이라고 딱 물어보고 싶었어요? 말 그대로예요. 언니에게는 항상 일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걸 해내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언니는 항상 120, 30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심지어 저희가 같이 일했던 그곳에서도 언니의 사실 직급은 그냥 저희는 알바였는데 일은 거의 뭐 매니저 이상으로 직원 이상의 업무량을 소화해내는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가. 여기서만 언니가 이곳을 빨리 나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나갔는데 또 거기서도 또 그래. 그래서 이것은 언니도 어느 선에서 그 일을 맡은 바를 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이 또 붙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의외의 답변으로 그러니까요. 저는 워커홀릭이 아닙니다. 제가 워커홀릭의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근데 워커홀릭이 이제 일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정이나 이제 다른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쵸, 사람들. 그쵸.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또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친구는 당연히 너는 워커홀릭이다. 진짜. 라고 얘기를. 남들이 보기엔 딱 그렇구나 이게 진짜. 그런가 약간 봐요. 그 현도 씨 알죠? 본인은 욜로가 아닌데 자꾸 남들이 자기 보고 욜로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신다고. 정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또 원래 플로리스트 일도 하시면서 또 직업적으로는 다른 일도 하고 계시고. 맞아요. 또 뭐 또 이거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그 전에는 제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거기서 뭘 맡아서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나 뭐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딱 하고 있는 제 뭐 경제적인 일만 하고 있고 약간 뭐 청년부 그런 느낌의 맞아요. 거기서도 뭔가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거기서도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떻게 뽑히게 됐을까요,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셨을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도 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막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저랑 이제 친한 언니가 이제 추천을 해준 거예요. 보람이가 이 일을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되게 바쁘고 양이 많은 일이고 업무량이 많은 일이고 또 저는 따로 배우는 것이 있으니까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언니 말고도 주변에서 추천을 해주어서 이러면은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뭔가 시작해보지 않았으니까 해보자 라는 생각에 해보게 되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지금 상황이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에 제가 그 일까지 감당했었다면 저 정말 워커홀릭이 맞았던 것 같아요. 조금 버거우셨을 수도 있겠구나. 네네 맞아요. 네. 그렇죠. 이게 키워드가 워커홀릭이 아니라 만약 일 장보람이었으면 수가 나왔을 수도. 그러니까요. 맞아요. 일복 장면. 다른 복이 많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일복이 많네요. 일복이 많으시네 진짜.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일자리를 좀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긴 하죠. 맞아요. 맞아. 어른들이 자꾸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편의점에 저희가 자주 회사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이렇게 직원분들이랑 같이 가면은 일이 너무 힘들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편의점 그 분께서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일을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런 저희가 불평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 취업난이 그래. 맞습니다. 맞아. 예,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그럼 막 일 처리를 하실 때도 약간 음식 고르는 것처럼 딱딱딱 하시는 편인가요? 맞아요. 장난 아니죠. 그러면 그럼요. 너무 믿고 따를 수 있지. 너무 의지가 됐고. 그니까. 그래서 선생님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진짜. 네네. 맞아요. 일을 하면서 같은 동료들한테. 맞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약간 반장 같은 것도 많이 하셨다고 했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친구 추천으로. 추천일 수도 있고 어쨌든 투표를 해서 하니까 그쵸. 그래서 반장이 됐을 때도 근데 어릴 때부터 좀 똑부러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도 분명하고 맞아. 지금은 많이 유해진 편이에요. 놀랍지만 음식은 양보할 수 없지만 다른 측면에서 약간 좀 네네 유해진 맞아. 느낌. 많이 타인을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네네. 왜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같은 회사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마다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쵸.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걸 겪으면서 왜 저 사람은 일을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일이라는 것은 끝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음식처럼 빨리빨리 선택하고 처리하는 편이에요. 음식처럼. 어느 정도 공감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근데 진짜 그런 리더라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몇 끼니마다 먹고 싶은 게 뚜렷한 느낌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그러나 저는 뭐 동료들에게 같이 먹자고 강요하거나. 그럼요. 음식에 있어서는. 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회식 같은 거 할 때는 그래도 선택을 하시는 편 아닌가요? 그쵸. 저 벗어나질 않아요. 먹는 것은 좀 다르니까. 또 회식은 또 이제 업무가 끝난 뒤에 일이다 보니까. 네네. 뚜렷하게 다시. 네네. 그래서 최근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저의 상사분께서 이제 보람이 너무 고생한다고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비비빅을 또 이게 나눠봐야 되는데 팥을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진짜. 네네. 비비빅을 사다 주셔가지고. 팥으로 된 아이스크림을. 근데 보통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뭐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쵸. 이제 다음에 먹을게요. 아니면 이거 처리하고 먹을게요라고 했는데 저는 비비빅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드시라고 상사분에게. 차마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구나. 그렇지. 너무 소름 끼치게 싫어하셔서. 그러니까 좀 추가하자면 팥을 너무 싫어하셔서 팥빙수도 안 드셨다고. 태어나서 2숟갈 드셨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싫어하셔서 약간 가늠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2숟갈도 이제 저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강요당한. 그니까요. 맞아요. 언니가 일을 진짜 똑부러지게 잘 처리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의 그 결이 맞아가지고 굉장히 둘 다 굉장히 그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효율성과 위생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잘 맞았어요. 다 이유가 서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너무 타당해. 그래서 서로가 다 알겠어 이런. 저는 정말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좋습니다. 언니가 있을 때는 마음이 놓이고. 그럼에도 미를 주신 거는 딱 어떤 의미로 미를 주셨을까요? 워커홀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미는 준다. 그럼에도 일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같이 일할 때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대부분 같이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랑 제가 뭐 불편하다거나 일을 하면서 저랑 하는 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능력적인 면에서는 약간 뭐 그래서 수는 부족하진 않다. 부족하지 않다. 막 많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고 중간 정도. 내가 걔를 사랑하진 않지만 뭐 내가 그걸 하는 거에 있어서 능력은 그래 뭐 해내야 한다면 해내는 편이다. 그런 느낌. 의지가 있다면 뭐 그 정도쯤은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반장이건 청년부 회장이건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그렇다. 하지만 찾아서 하진 않겠다. 그런 느낌으로. 걔가 나를 좋아할 뿐이지. 그냥 할 뿐이다.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갈 뿐이다. 그런 느낌으로. 애정도에서 미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일복은 수지만 애정도는 약간 미 정도. 하지만 해내는 거에 있어서는 수 정도 줄 수 있겠다.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네. 누가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뭐 잘하는 걸 잘한다고 말한 건데 뭐.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지인들이 못 듣게 해야겠네요. 쉽지 않을 영국 씨가 지금 굉장히 신나셨거든요. 이런 거 하나 걸리면 되게 좋아요. 저희 하이에나들이라서. 그럼 그 다음은 도전 장보람으로서는 수를 주셨어요. 수.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수는? 수는 말 그대로 도전하는 거에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대가 별로 없어요. 어떤 거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뭔가 도전했을 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뭐 성공을 한다거나 이걸로 뭔가를 막 얻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도전을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도전할 때. 기대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일단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해. 왜냐면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도전을 하면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실망하거나 그거를 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도전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전은 좀 쉽게 하되 기대는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약간 도전을 하게 되는 약간 시작점은 약간 흥미,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나요? 그렇죠. 보통 호기심, 호기심으로 시작하고 왜냐면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니까 그쵸. 그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좀 도전을 많이 해보셨을까요?
음식들도 있을 거고. 음식도 있을 네네. 거고. 저 연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진짜? 기억났어요. 맞아요. 맞아. 정말 태어나서 저는 뭐 배우가 되고 싶다거나 네. 뭐 그쪽에 심지어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대학생 때 너무 대학 생활이 무료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접해본 적이 있으니까 아예 새로운 내가 도전해보지 못한 완전 다른 영역. 완전 다른 영역을 해보자 해서 이제 대뜸 그냥 인터넷에 연기 학원을 검색을 해서 찾아본 다음에 연기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등록을 해서 어머. 수강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달을 다니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래도 꽤 한 4달? 진짜 오래 오래 다녔다. 5달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해봤죠. 어때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제 궁금해. 뭔가 남들 앞에 나서서 뭔가 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맞아.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맞아. 나를 꺼내는 일이니까 그게 그치, 남들이 그치. 볼 수 있게. 맞다. 기억났어요. 맞아. 그런 얘기도 하셨었구나. 네. 언니가 원래도 그러니까 피아노를 아주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를 피아노를 치시다가 중간에 정말 피아노는 아니다 하고 대학은 또 경영학과로 가셨어요. 네, 재수를 한번 하셨죠. 맞아요. 그죠? 재수도 한번 하시고 경영학과를 가셨다가 중간에 또 아니다 하고 또 국어국문학과로 또 편입을 전과를 하시고 졸업을 하시고는 이제 빵과 꽃을 배우겠다. 빵과 커피와 꽃을 배우겠다 하시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빵과 지금까지 또 꽃도 배우고 계시고 아직까지 굉장히 어떤 그런 순간들의 그런 똑같은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냥 해보지 뭐 이런. 맞아요. 대부분은 진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세요? 그럴 때? 별로 반응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뭔가 처음 시작할 때 막 아예 뭐 그걸로 직업을 정한다거나 큰 포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흥미처럼 아니면은 내 취미처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꽃을 계속 꾸준히 배우고 있는데 이 일은 제가 정말 뭐 나중에 직업으로 가져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아마 저희 가족들은 제가 연기학원을 다닌지 모를 거예요. 진짜? 비밀리에 그냥 다니시는 그러니까 비밀로 한 건 아니지만 또 굳이 뭐 내가 나 연기학원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다녔던 기억이 진짜? 나요. 네. 막 초대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공연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아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잠시 발을 담갔던. 네네. 왜 그만두셨어요? 아니 안 되겠더라고요. 어떤 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새로우니까 뭔가 호기심 가득하고 다른 그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연기를 배우려고 하는구나. 또 새로운 장르다 보니까 재밌긴 했는데 그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이거 궁금한데 하는 그런 것들 요즘에 좀 떠오르는 거 있어요? 요즘에는 노래하는 거? 오, 정말? 네. 근데 원래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노래는 약간 우리가 어릴 때 뭐 노래방도 가보고 그쵸. 막 장기자랑도 해보고 하니까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 목소리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뭔가 일부러 친구들이랑도 노래방도 잘 안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끔 그냥 주변에 너무 노래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봐요. 그때마다 관심사들이 다 있네요. 진짜 그쵸, 뭘 하시면서도. 여기 대본에도 보면 네. 지금은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일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금 공부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돈을 버는 일과 행복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런 뭐 도전들 가운데에서? 정리가 되기도 했고 근데 어릴 때는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야겠다. 그치. 근데 맞아. 누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괴리감. 내가 맞아.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그치, 그런 그치. 좌절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해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랑 좋아하는 일을 구별하게 된 것 같아요. 다양한 도전을 해보면서. 저는 제 성향상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런 똑부러지게 어떤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술적인 일보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좀 저를 많이 다스리게 된 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나는 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걸로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또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되게 잘 정리가 되셨구나. 나중에는 아주 나중에 제가 뭐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적으로 되어졌을 때 아니면은 어느 정도 내가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었을 때, 벌 수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는 하고 싶은 일로 좋아하는 일로 직업을 가지고 싶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젊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맞아.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네, 거고. 맞아요. 그 갭이 이렇게 좁혀질 때까지.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잘하는 일과 맞지 않다는 그치. 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전문용어로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맞아요. 내 덕질과 직업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요.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내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뭔가 그렇게 내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면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되지가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진짜 좋아했던 일을 했는데 분명히 일이니까 거기서 실망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니까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맞아. 그런 아노미 상태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조금 많이 해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뭐고 좋아하는 일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보람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이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게 돈이 벌리는 일은 내가 잘하는 일로 돈이 벌리는 것 같아. 맞아요. 그치. 대부분. 다 그렇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나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이 반대로 안 될 때 굉장히 좀 괜히 슬퍼지고. 그렇죠. 이걸로는 내가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을까 그치. 이런. 그냥 그게 나의 가치 같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굉장히 제 이야기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제가 많이 공감돼요. 진짜. 저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계속해서 이 일은 그냥 꾸준히 해나가자. 약간 내가 굉장히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그래도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으로. 또 꾸준히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그럼요. 근데 진짜 도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해봐도 괜찮고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거는 도전 초변곡이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한 양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진짜? 뭔가 하고 싶은 건 더 많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겁도 나고 이게 뭔가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되려 이 시간에 딴 거 하지. 또 그리고 주저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주저할 시간에 해버리고 말지. 맞아요. 제가 오늘 들으면서 온 유튜브에서 약간 동기부여 그런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본인이 만나온 부자들이 대부분의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플하대요. 그 생각 회로가 굉장히 심플하시대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대. 우리들은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내가 어제 빌려준 마우스를 걔가 왜 안 주지? 뭐 이 티셔츠가 오늘 왜 이렇게 덜 말랐지? 굉장히 불쾌하네. 오늘 밤 뭐 먹지? 이거 안 먹으면
이런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대. 근데 그런 좀 성공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플하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끝. 이런 느낌이래요. 되게 사소한 어떤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맡겨버린다. 하기 싫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말은 쉽지만 쉽지 않죠. 음식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는 대부분의 고민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그냥 지워버려도 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면 되는데 맞아요. 내가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찾아 머릿속에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머릿속 생각을 해서 안 될 거라고 결론을 지어버려. 근데 그게 야망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겠다. 그러니까 보람 씨는 그냥 이게 막 기대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한번 시작해 보는 거지 뭐. 재밌으니까 재밌어 보인다, 배워봐야지 라고 시작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막 1년 2년씩 가는 건데 저희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로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맞아. 난 천재가 아닐까? 기대하게 되고 되려고 하는. 맞아. 뭐가 되고 싶은 게 좀 있나 봐요. 이걸 통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저희의 일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많이 도전해보고 너무 부담 갖고 도전하지 않고. 맞아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해봅시다. 그럼요. 우리 팟캐스트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툭 해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 벌써 30회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조금 무겁게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럼. 열심히 했어. 하지만 우리 열심히 했어요. 화이팅. 그럼요. 자, 그 다음으로는 언어 장보람으로서는 우를 주셨어요. 언어 장보람. 저는 일단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을 나에게 왜 한 것인가 그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의미의 키워드일까? 네네. 왜 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셨어요? 글쎄요. 내가 너무 말을 막 했나 다행에게 상처를 준 게 있을까? 반성을 해봐라는 의미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닐까?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그런 유의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말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가? 그렇게 이런 질문을 했나? 먼저 다희씨에게 궁금하더라고요. 물어볼까요?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럼 답변을 듣기 전에 저는 사실 이게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고요. 저는 언니의 화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언니도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저는 언니의 그 말 구조와 어떤 언어의 그 구조와 목소리까지도 너무 좋아.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정말 나긋나긋하게 팩트 폭력을 날리는 약간 그런 그리고 굉장히 말이 조리가 있고 다 일리가 있어요, 말들이. 그리고 실제로 언니가 쓰는 단어들이나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완벽하고 굉장히 고레벨의 어떤 그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게 막 어렵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많은 독서와 어떤 그런 공부들로 이루어진 자연스럽게 본인에게서 나오는 그냥 그런 되게 언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단어들을 딱딱.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언니랑 그래서 일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저도 모르게 많이 이렇게 배웠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 문장을 완벽히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많이 알게 되었고 들을 때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그것도 그렇고 언니가 또 영어 같은 것도 잘하고 언어적인 걸로 뭔가 좀 뛰어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문을 했던 것인데 언니는 어떤 의미로 우라고 대답을 하신 걸까요? 그럼에도 우를 주셨어요. 수는 아닌 것 같고 수는 함부로 제가 도전 정도는 돼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언어 장보람이라는 걸 들었을 때 일정 부분 저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통 사람을 보면 뭐 외모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외모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을 하게 되는데 저는 보통 말하는 거 상대가 말하는 말투 아니면 사용하는 단어 그런 것들 통해서 그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에 좀 민감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네, 그 사람이 말하는 톤이나 제스처에도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근데 그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상대한테 어떻게 말하는지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말은 차라리 행동은 조금 잊혀지기 쉬운데 말은 사실 되게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좀 많이 민감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우 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죠. 왜냐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나 고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말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되게 말을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쵸. 상대도 그렇고 저도 되게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다영 씨가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문장을 마무리 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다 보면 상대의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또 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을 때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려고 노력해요.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네네. 맞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제가 아까 재수했다고 했지만 저는 다 그 국어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문과로 전과를 한 게 아닐까. 약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꼈기 때문에. 네, 필요성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많이 모자라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언니가 평소에 책도 되게 많이 읽고요. 그런 팟캐스트도 평소에도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많이 역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또 더 이게 남들보다는 좀 더 능수능란하게 그 언어를 조금 그래도 다루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언니 말한 대로 언니가 한 번도 저는 뭔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뭐 거슬릴 만한 단어나 어떤 말을 한 적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뭔가 말을 하기 굉장히 화가 난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딱 깔끔하게 말을 해요. 말을 딱 고르고 골라. 맞아요. 채를 치듯이 그런 느낌. 그래서 감정이나 이런 게 물론 속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걸 딱 전달을 할 때 언니가 굉장히 딱 골라진 언어로 딱 얘기를 해서 그 알맹이가 정말 고스란히 딱 전달이 돼요. 오히려 아시죠? 이게 감정이 막 같이 이게 얹어서 가면 오히려 알맹이는 안 들리거든요. 그치.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콕콕콕콕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요 머리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이게 말이 전달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감정만 전달되지. 이 톤은 항상 요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기쁠 때는 또 모르지만 어떤 말을 하든 약간 이 톤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진짜? 네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니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 정말 기쁠 때는 다 맞아. 표현하고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제 뭐 일을 하는 자리라던가 아니면 어쨌든 조금 누군가를 존중해야 되는 자리가 있을 때는 조금 노력하는 편이에요. 또 이렇게 말을 좀 골라야 할 때가 일할 때도 그런데 특히나 또 진상 손님들을 만나면 더없이 그렇잖아요. 카페 알바를 같이 하실 때 좀 이렇게 말을 진짜 고르고 싶지 않은데 골랐던 경우도 좀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맞아요. 어떤 경우가 좀 많이 그럼 그러셨어요? 일단은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그러겠지만 이게 반말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문장을 끝맺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반말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바로 대답하지 않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못 들은 척을 하거나 일단 1차적으로는 나한테 얘기한 게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을 리 없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처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일단 기다리죠. 그럼 이제 상대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그때 뭐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정말 불친절 정말 도를 넘었다 싶을 정도로 이제 저를 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약간 반말을 하면서 좀 친근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게? 그래서 뭐 최근에 기억났던 게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이 이제 헬스장이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서 회원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환불이랑 관련돼서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 격양돼 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뭐 이렇게는 할 수 없겠다. 당장 환불 처리해주고 나 여기 다시는 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막 얼굴이 정말
새빨갛게 막 달아올라서 화를 내시면서 다른 직원들도 당황할 정도로. 근데 저는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손님한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 하면서 많이 이렇게 설득을 시키죠. 설득을 시키고 오히려 웃으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친절하게 막 반말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손자 손녀들처럼. 진짜? 네네. 되게 그렇구나. 역으로.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에이, 아버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못하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좀 뭔가 감정적으로,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죠. 좀 그렇게 좀 채를 치시는구나. 그렇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말은 되게 뭐 손자, 손녀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이제 잘못한 부분은 얘기해주는. 그렇게 하면 장사 못하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손해죠. 그럼요. 저희 뭐 먹고 살아요. 땅 파서 장사하나. 그런 느낌. 알면서 할인해주기 원하면 저희도 할인해주기 싫죠. 이러면서. 에이, 여기서 500원 깎으면 저희가 500원 손해보는 건데 좋겠어요? 그치. 이렇게 한번 반대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따지듯이 얘기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영 씨 말하자면 순간 기분이 나쁘면 뭐든 하기 싫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상대가 잘못한 부분을 짚어주는. 말을 전달할 때 그런 분위기와 뉘앙스와 단어들을 많이 걸러서 이렇게 하시는. 네네. 기다리는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언니가. 맞아요. 딱 반말 커피 2잔 이러면 이제 아무 말 안 해. 이렇게 쳐다봐요. 가만히. 그러면 상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순간 느끼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커피 2잔 주세요.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죠. 그치. 맞아.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의문. 여기가 커피 전문점인데 커피를 2잔 달라는 건 어떤 커피를 달라는 걸까? 근데 이제 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 커피가 어떻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죠. 고를 수 있는 기회.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많았어요. 그쵸. 그 일을 할 때. 오히려 저희가 되게 말에 그래서 감동을 받기도 하니까. 맞아요. 서비스업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가 진짜 기억에 남는 손님이 저희가 매일 오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말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남자 중년의 남성 손님이셨는데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이즈업을 드셨나? 그러셨었는데 그날 저희가 뭐 잘못해가지고 잘못 나가서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나간 거예요. 꽤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서 딱 저희는 이제 얼굴을 보면 아니까. 근데 뜨거운 게 나왔는데 이 손님 진동벨이네. 순간적으로 잘못 나왔다를 알고 죄송해요 아이스 아니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오늘은 천천히 마시죠. 뭐 이렇게 아닙니다. 너무 스윗한. 정말 저희가 정말 동시에 다 입을 틀어막고. 그러니까 그냥 맛있게요도 아니고 오늘 천천히 먹죠. 뭐 이게 맞아요. 너무 시적이시다 뭔가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그 한 문장에.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말을 듣기만 했는데 보통 어떻게 사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계시고 어떤 말들을 평소에 하시고 어떤 책을 읽으시고 갖고 느껴지잖아요. 뭔가 가족들에게는 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할지가 다 느껴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맞아요. 저도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서 저희 그때 진짜 너무나 이상형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말이 너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너무 수가 스윗하시다, 있을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걸 느낄 때일수록 저희도 이제 어떤 매장을 방문하거나 누군가를 대할 때 더 진짜 한마디라도 더 예쁘게 하려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니까. 맞아요. 그건 아니더라도 무례한 말은 안 했으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본만 해줬으면. 좀 말을 걸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집어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도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화를 내면서 얼마나 본인 스스로 힘들겠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거든요. 왜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할까 안타깝다. 마음을 부드럽게 먹으면 본인도 되게 평안할 텐데.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저런 모습, 저런 말을 하고 저런 단어를 쓸까?
그럴 수 맞아요. 있지. 맞아.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밖에 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 맞아요.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거기까지 가면 너무 다행인데 많이 못 가잖아요. 거기까지. 쟤 왜 저래? 거기서 멈추게 그쵸,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도 저희 마음을 챙겨야 아이, 되니까 그럼. 그들을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죠. 진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실천하고 계시네요, 진짜. 덜 싸우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니까요. 가족끼리도 그렇고. 맞아, 그럼요. 맞아.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럼 그 다음으로는 여자 장보람으로서는 미를 주셨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혹시 질문을 주셨을까요? 미야미. 저는 네. 제가 대답을 한 것처럼 저는 근데 여자로서 저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장보람은 어때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 질문을 받고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자 장보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뭐 뭐 우리나라에 한정해서는 뭐 그런 통념적인 뭐 남자 대한민국 안에서 남자는 어때야 되고 나는 그 남자라는 기준에 부합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던 것 같긴 해요. 이게 뭔가 우리가 시대가 좀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그 초반에는 뭔가 여성으로서 좀 지켜야 될 그런 사회적인 통념들이 좀 많이 강요를 했던 시대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성분들도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기준으로 부합했을 때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때의 장보람은? 과거의 모습으로 그 했을 때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저는 뭐 남자를 타인을 사랑을 할 수 없지 않았을까. 아 진짜. 자존감도 높은 편이고 자존심도 센 편이고 지는 것도 그러니까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 스스로 비교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사랑을 주는 것도 행복하지만 받는 게 사실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기대하는 편인데 저는 옛날에는 약간 흔히 말하는 과거에는 여성스럽다 하는 그쵸, 그런 그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었어요. 어릴 때는 머리도 막 쇼컷도 많이 하고 막 투블럭도 하고 다니고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들었을 때 뭐 성격이 이제 만만치 않다 해서 만만치 않다. 감당할 수 있는 이성이 많지 않을 거다. 이제 보람이를. 지금도 물론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일할 때 똑부러진 것처럼 이제 사실 뭔가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친구들과는 좀 덜한데 이제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도 뭔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냥 사람으로서 봤을 때 아니면은 단순히 만약에 반대로 제가 남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남성이라면 어떤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진짜. 네네.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여성으로서 언니가 어떤 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여성으로서 어떤 뭐 사실 요즘에는 많은 여성들이 사실 소리를 많이 내기도 하시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에 있어서라든지 뭔가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미움받는 거에 되게 거리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앞에 나서서 뭔가 그러니까 호불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싫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줘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라는 것들을 말하는 게 좀 주저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근데 그런 걸 주저하는 사람들, 특히 또 사회에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많이 것들 있지. 좀 많이 말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단체에서 함께 행동할 때도 뭔가 강요당한다거나 아니면 여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제약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나서서 말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상대가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미움을 줄 수밖에 없다면 뭐 I don't care 약간 그런 편이에요. 네네. 옛날엔 그런 시선들을 많이 신경을 썼던 시대였고 또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야 하는 시대였으니까 뭔가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걸 다들 많이 인지하고 있고
변하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많아지고 또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사실은 또 뭐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준다거나 혹은 뭐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요즘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마인드들 자체 하나하나들이 세상을 계속 바꾸는 게 아닐까. 그렇죠. 또 인식도 많이 바뀌고 성 역할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 굳이 뭐 정해진 그런 것도 없고.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알아야 보이고 맞아. 또 틀린 걸 알아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남자친구랑 얘기했었을 때 우리 막 이렇게 뭐 드레스를 입거나 결혼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뭐 보람이는 결혼할 때 어떻게 하고 싶어? 아니면 뭐 어떤 드레스를 입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항상 대부분 그렇게까지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뭐 드레스 안 입어도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옛날에는 되게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왜 드레스 당연히 입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내려놓고 오히려 너무 틀에 나를 가둬놓지 않으면 오히려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집도 여자가 해가면 되고 뭐. 맞아요. 내가 능력이 되면 그럼. 까짓 거 내가 걷어주겠다. 그럼 나한테 들어와라.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럼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면 그럼. 되죠. 서로에게. 서로가 가진 거를 나누는 거지. 이게 뭔가 그런 역할들이 조금 그런 경계선이 좀 불투명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프로포즈도 꼭 남자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쵸. 여자가 할 수 있으면 하면 그럼. 되고. 제 친구도 프로포즈 자기가 했거든요. 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축가도 자기가 부르고 대단하신데요? 멋있었어요. 너무 좋았겠다, 근데 진짜. 네, 저한테 자꾸 프로포즈하는 거 가르쳐주겠다고. 신여성이네, 신여성. 그러니까 말하라고. 필요한 말하라고. 되게 많이 궁금해요. 앞으로 한 4, 50년 후에는 더 많이 바뀌어 있을 텐데 그럼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렇게 뭔가 이런 기준이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수용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성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들이 점점 커지는 맞아요. 것 같아서. 병국 씨는 어떠세요? 어떤 남자로서? 저요? 남자로서 본인을 점수로 매긴다면? 저는 수영. 오. 저는 제가 어떤 남자가 멋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기준에 부합을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노력도 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조여온다. 조여간다. 내가 생각했을 때 멋진 남자란? 남자답다라는 게 뭔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마초고 막 그런 느낌보다도 좀 뭔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품이 큰 사람을 더 남자답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막 학교 짱 그런 느낌보다도 되게 학교 한 반에 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다 포용해주고 같이 막 두런두런 얘기하고 그런 느낌의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느낌의 어른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남자다움의 기준이 아니었을까. 또 가장 큰 우선순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 바가 그렇다면 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막 선택을 잘하고 막 다 이끌고 그러기보다는 노력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의 품이 얼마나 큰가. 늘려가려고 하는가. 맞아요. 넓다 나는. 난 커가고 있어. 그렇게 하려고 지향하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 나 이런 거에 말리지 않지. 당당하구만. 네, 품이 크고 멋진 병국 씨와 접니다. 남자 최병국 씨와 91년생이고요. 연락 주세요. 멋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당당하게 진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진짜로 내가 정말 노력하고 있고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뭐 이거니까. 사람들이 막 사회에서 규정하는 그런 통념에 있어서는 뭐 형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맞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전 플렉스다. 멋지다. 자기 그럼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멋있어. 노력하고 있어 난. 왜? 뭔가 뭐 주입하는 건 아니시죠? 계속 머릿속에 화난 거 아니죠? 왜? 네네. 맞다고 약간 느낌으로.
그럼 일단 이렇게 보람씨한 살까는 보람씨에 대한 평가들도 한번 들어봤고요. 자기소개 썰과 자체평가 성적표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보람씨를 이루고 있는 영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도란 생활기록뷰 1부가 마무리됐습니다. 2부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